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 타격의 피해 발생은 이제부터죠. 특히 중소, 중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큰 문제인데,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 시간에는 지난 7일 정부가 논의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원래는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이 플레임이었죠. 그 공식적인 명칭이었는데 읽다 보면 참 굉장히 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코로나 19로 딱 그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설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평소 이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으신 원장님. 이 감기, 그 다음에 독감, 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신종병들도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좀 천부적으로 타고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월한 유전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노력인데 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병에도 이제 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마늘이라든가 예를 들어 양파, 뭐 붕어즙 이런 거 붕어즙, 이렇게 예.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그 기온이 막 바뀌거나 특히 이제 환절기 되면은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없어지면서 보통 3월이나 이때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으신데 2월 달에 이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환절기에는 뭐 붕어즙을 많이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붕어즙에 흑마늘을 첨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고 자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 예. 면역력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동감이 갑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만큼 또 좋은 보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도 충분히 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신 우리 조 원장님, 예, 참 부럽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폭풍 전의 고요라고나 할까요?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정책으로 나온 얘기 중에 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허락을 해준다. 이런 정책이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잠시 주춤하지만 그로 인한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이제 생기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스미싱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루에 만여 건씩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피해로 인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신규 자금 지원 그리고 이제 기존 금융 계약을 이제 연장해 주는 거. 그다음에 수출입 업체는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자금 지원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적용이 되는데요. 올해만 지금 약 1.9조 원, 약 2조 원 가량이 이제 신규로 자금을 공급해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은행이 뭐 업체당 뭐 70억 원, 중소기업은 뭐 중견은 70억 원, 중소기업은 50억 원, 뭐 기업은행이 뭐 기업당 5억 원, 최대 금리도 이제 1%포인트 감면해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신규 자금을 이제 1.2조 원 정도로 풀 예정이고 또 이제 기존 금융 계약 연장으로서는 이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을 지금 쓰고 있거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은 1년 이내에서 이제 연장이 되고요. 대출이나 보증은 그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 드립니다. 예. 또 이제 수출입 금융 지원으로는 이제 수출은 했는데 지금 이제 대금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체 가상금리를 붙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를 감면해주고 또 이제 부도 등록도 한 달간 유예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용장 만기를 갖다가 최장 그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줘 가지고요. 그 대금을 결제하는데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그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예. 정책금융도 이제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중견기업 대상 예산이 이제 지금 2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조기 집행해가지고 조금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은 그러면은 뭐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제한은 없나요? 뭐 피해를 입었거나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그 해당 그 정책금융회사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요. 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 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문제인데요. 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진흥원하고 이제 지원 약정을 체결한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이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2년간 연 4.5%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공급 규모는 한 55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수금융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한 기업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해주고 그 재원으로 이제 그 상인들한테 이제 대출이 나가는 이런 구조인데요. 예. 금리는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경영 안정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의 그 고정금리로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자금을 그 지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증을 서주는데 특례 보증이라 해가지고요. 보증 비율을 보통 85%인데 이건 100%로 다 보증을 서주고 예. 또 이제 보증 요율도 1%인데 그 0.8%로 이렇게 낮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리 대출 부분인데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예.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신용자 이분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 이제 차상위계층 이하 이런 분들한테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요. 최장 5년까지 연 4.5% 금리로 4,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카드사들도 지원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그 금융회사들도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카드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그 카드 대금 결제가 어려운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예. 가맹점한테는 대출 기한을 이제 연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맹점들이 이제 매출이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무이자로 이제 그 마케팅을 또 지원하고요. 예.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결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를 유예해 주는 제도 예.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로 지금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이 자본시장 교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렇습니다. 사태를 통해서 지금 뭐 법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 질병에 의한 어떤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법적으로 좀 미비가 돼 있다 이런 그 공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감시라든지 대응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잘못된 풍문을 유포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주가를 막 떨어뜨린 다음에 그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사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뭐 적대시한 기업을 갖다가 음해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이게 이제 그 증권거래소에서 그 감시를 한 결과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20종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 시장 경보 조치도 내리고 수사기관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미싱 피해, 스미싱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SMS에다가 피싱인데 문자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하루에 뭐 10,000건씩 이렇게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금융 지원도 그렇고 또 풍문 단속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지원금만 떨렁 주고 그냥 지켜보는 것 이거는 참 별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해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신용보증재단, 뭐 금융회사별 카드사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 그 애로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예. 이제 국번 없이 1332로 문의를 하시면은 그 1332를 누르시고 6번을 선택하시면은 바로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금융회사 아까 11개 은행 같은데 이제 지원하는 거는 해당 금융회사의 그 애로상담 창구에 가도 되고요. 예. 특히 그 우리 정책금융회사는 지점에도 이제 상담 창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예. 앞으로 계획들은 이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금융 지원 내지는 이 중소상인들의 어떤 이 지혜로운 대응, 대책, 예방 물론 이제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금융 뭐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게을리하거나 귀책으로 지금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특단의 그 소비 촉진 대책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못하지만 국내에서 좀 소비를 많이 촉진시켜 준다든가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네. 뭐 금융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빌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웠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인터넷 진흥원이나 키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범정부적인 이런 뭐 피싱 이런 단속이 필요한 스미싱이나 이런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제가 회의를 가보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처별로 좀 이게 통합돼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있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융기관은 화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뭐 금융 대출이란 문자가 안 나가오면 금융회사 번호를 집적을 시켜놓고 후후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그 번호가 아니면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그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뭡니까 밑에 그 주소를 달질 않아요. 예. 보통 그냥 짧게 이렇게 예. 보내는데 보통 보면 뭐를 눌러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신의 택배가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뭐 늘렸어요. 그러면 예. URL을 눌러버리면 그게 이제 본인의 피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금융권에는 이미 AI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보통신부나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좀 컨트롤을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통합 관리 체계,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도 좀 있긴 한데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정말 마스크 좀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또 우리 중소상인들도 더욱 힘내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